네, ECB의 발표와 미국의 고용지표 호주 겹경사였습니다. 말 그대로 완벽한 랠리를 구경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해외 증시 움직였던 중요한 뉴스들을 좀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투데이 민태성 부장 나와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호재가 만발했던 하루였습니다. 좋은 소식들 많이 나왔죠? 네, 오늘 해외 증시의 주요 지수가 일제히 급등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도 했었는데요. 유럽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회의를 가졌습니다. 기대했던 것처럼 무제한적인 국채의 매입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것이 시장에는 대형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은 증시의 급등은 물론이고 채권 시장의 안정도 이끄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금리가 급락세를 나타내서 국채 가격의 상승세를 반영했고요. 미국에서 공개된 경제지표 역시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서비스 업종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 소식은 상품 시장에도 유동을 치게 만들었는데요. 금값은 6개월 내 최고치까지 올랐습니다. 네, 일단 ECB 얘기 먼저 해봐야죠. 슈퍼 마리오였습니다. 시장에서 그동안 좀 예상을 했던 것과 상당히 유사하고 흡사한 그런 발표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전일 파이낸셜 타임스를 비롯한 주요 외신이 ECB의 무제한 국채 매입 소식을 톱으로 다룬 바 있었는데요. 기대했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유로존의 국채 시장 안정을 위한 무제한 국채 매입에 합의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통화정책 회의 이후에 드라기 총재가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회의에서 채권 매입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을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잠재적으로 유로존의 물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파괴적인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서 충분히 효과적으로 지원에 나설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국채 매입이 이제 무제한이라는 데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채권 매입이 또 무제한적인 채권 매입이 국채 시장에 심각한 왜곡을 줄이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채권 매입은 무제한적이고 채권 매입이 충분히 불태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매입한 채권만큼의 유동성을 회수해서 전반적인 영향을 상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플레 압력을 제한시키겠다는 중앙은행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돈을 빌릴 필요가 있는 위기국 같은 경우에는 구제 기금에다가 좀 신청을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ECB가 무조건적인 지원에 나서진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같은 입장은 유통시장에서만 국채를 매입할 것이다라는 쪽으로 설명이 됐고요. 또 매입 대상 국채는 1년과 3년 만기 단기 국채가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와 함께 국채 매입을 원하는 국가들은 먼저 유럽재정안정기금 EFSF라든가 유럽재정안전메커니즘 ESM에 지원을 요청해야 된다라고 드라기 총재는 밝혔고요. 충분한 평가 이후에 언제 채권 매입을 지속할지와 지속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발표를 가장 열렬히 환호를 한 쪽이 바로 스페인과 이탈리아 쪽이었습니다. 주식시장도 상당히 급등을 했거든요. 채권시장의 반응도 컸죠. 네, 그렇습니다. ECB의 채권 매입 소식은 국채시장에 바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특히 차기 내관으로 지목되고 있는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 금리가 크게 안정됐는데요. 오늘 스페인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전일 대비 38bp 급락했습니다. 6.030%를 기록했는데 스페인 10년물은 지난달 31일에만 해도 6.8%대를 넘나들기도 했었습니다. 또 스페인의 2년 만기 국채 금리 역시 14p 하락한 2.957%를 기록을 해서 4월 이후에 처음으로 2%대에 진입하는 모습을 나타내게 됐습니다. 이탈리아 역시 10년물 국채금리가 5.26%를 기록을 했고요. 2년 만기 국채금리도 2.26%대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이것만도 충분히 큰 호재였지만 미국에서 발표가 된 지표도 좀 힘을 많이 보태줬습니다. 서비스업 지수 괜찮게 나왔죠? 네, 이번 주에 공개됐었던 제조업 지표는 부진했습니다만 서비스업 지표는 기대보다 좋았습니다. 공급관리협회가 8월 비제조업 서비스업 지수를 공개했는데 53.7을 기록했습니다. 전월 달에 52.6에서 상승한 것은 물론이고요. 예상치는 52.5 역시 상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3개월 고점까지 올랐는데 부문별로 살펴보면 고용지수가 53.8로 비교적 크게 올랐습니다. 그러나 신규 주문지수가 53.7로 하락했고요. 기업 활동지수 역시 하락세를 보여서 우려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네, ECB의 영향력 상품시장에도 전해졌습니다. 금값이 많이 올랐죠? 네, 상품시장에서는 주요 금속 가격이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아무래도 돈이 많이 풀리게 된다면 인플레 압력이 없을 수는 없다라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금 12월 인더분 가격은 0.7% 올랐습니다. 1,705달러 선을 넘어섰고요. 지난 3월 이후에 최고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은 12월 인더분 선물 가격 역시 1.1% 올라서 32.67달러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외 증시의 업종별 종목별 움직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고 상품 시장의 마감 동향까지 둘러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